한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한 일본이 주한대사를 소환한 지 50일을 넘어서면서 갈등의 불씨는 경제 분야로 옮겨붙고 역사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교부가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 폐기와 재협상론이 힘을 받으면서 재협상 국민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통상 압박에 고삐를 쬐고 있고 북핵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지금 한일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해법은 무엇인지 이슈 토크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부산 소녀상 갈등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간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녀상 문제에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갈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법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한일의원연맹 수석 부회장 겸 간사장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장 이원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한일 관계가 늘 좀 좋다가도 다시 또 갈등으로 가곤 하는데 지금 상황은 갈등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예, 강창일 의원님. 예, 완전 파탄이라고 얘기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60주년 정상화돼서 60주년이 됐는데 네. 그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장기간 무려 5년 동안 지금 완전 비정상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국민적 차원에서도 반일 감정, 아하. 반한 감정이 아주 심각하게 네.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네.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우리 문화가 일본에 가서 막 호응도 받고 해서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는데 네. 그 후로 혐한 감정이 몰아닥치면서 지난 5년 동안 거의 일본 간에 무슨 문화교류도 제대로 안 되는. 안 되죠. 예. 그 5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이명박 정권 말기에 예. 그때 독도 문제하고 독도 갔던 문제하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갔죠. 전격적으로 방문하는 바람에 예, 그거 하고 또 하나 일본 그 국왕, 일본 천황이라고 합니다만 네네. 국왕에 대해서 한국에 오고 싶으면 사와오라 이런 식의 소리를 해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예. 그때 비정상화가 계속 되다가 네. 이는 거꾸로 작년 1년 전에 12.8 합의하면서 거꾸로 일본 측에서 너희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해서 아하. 한일 관계가 이제 최악의 상태로 5년이 지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강창일 의원 말씀이 1965년에 우리와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한 후로 60년인데 그 60년 역사 중에서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자, 이원덕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70년대 한일 갈등이 있을 때는 심지어 국교를 단절하기 직전까지 갔다든지 예. 유경수 여사 그 저격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김대중 씨 납치 사건 등등 있을 때는 그야말로 험악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태는 그런 대로 낫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미시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약 3년 반 정도가 거의 빙하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가 있은 이후 한 1년간은 그나마 정상화의 단계로 그리고 네. 복원의 과정으로 가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급격히 좀 그 악화되는 국면으로 네.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두 분이 진단하신 대로 한일 관계가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태가 좀 지나치게 오래 계속되고 있다. 일단.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정상화 쪽으로 가다가 다시 후퇴하고 했는데 예. 가장 최근에 그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그 사건 이게 이제 부산 총영사관 앞에 일본의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시작된 것 같거든요. 지금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한 지가 이 건을 문제 삼아서 소환한 지가 한 50여일 되는데요. 이게 대사 소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교 단절 그 직전까지 가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이 갈등인데 이게 50일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뭐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더군요. 아마 그 일본의 대사 소환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장기 국면일 것 같고요. 예. 저는 조금 일본 지금 아베 정부가 네. 이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초강경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예. 우선 대사 소환도 그렇지만 네. 그 역사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자고 스스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와프에 관한 경제 논의도 아, 중단시킨다든지 네. 또는 부산에 있는 총영사관은 사실은 부산 어떻게 보면은 부산 지역에 있는 일본 국민들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초강경으로 보이고 네. 아무래도 우리 지금 내정 상태가 대단히 예외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좀 빈틈을 치고 들어온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 우리 탄핵 정국을 활용해서 뭔가 좀 빈틈을 치고 들어온다. 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좀 예. 마비 상태에 있고 더욱이 외교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지금 일본 정부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창현 의원님. 우선은 그 일본 국내 정치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일본 다녀왔습니다. 네. 의원단들을 하고서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쫀쫀하다. 아니 어떻게 그 부산 소녀상 문제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이 경제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네. 이렇게 최악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그렇게 하고 당연히들 왜 부산의 소녀상이 만들어졌는지 고민해야 된다. 네. 되게 우리 격분시켰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리고 네. 위안부 할머니들 명의를 짓밟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아베가. 네. 뭐 털끝만큼도 사죄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정상화로 가는가 했더니 그런 얘기해서 또 우리 국민 감정을 불살랐잖아요. 마치 10억 엔 내놓고서 다 해결된 그래요. 것처럼. 예. 이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10억엔을 팔아먹은 것처럼 우리 명예와 이 존엄을 팔아먹은 것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웃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이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는 어떻게 참 이 격려해주고 도와줄 생각은 못하고 이렇게 한일 관계까지 최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아베 정권에 대해서 너희들 네. 당신네들 뭐 쫀쫀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이제 금방 정상화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가 지금 돼서 가서 그래요. 만난 사람들이 한일 의원연맹 소속 예, 그 일본 누카가- 국회의원들이요? 누카가 예, 회장부터 누카가 시작한 회장이요. 뭐 예. 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앞대다 어떤 정권이 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한일이 더 악화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길래 예. 지금 가장 좋았던 때가 말이죠. 한일 관계 박정희 빼놓고는 제일 좋았던 때가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부치 수상 때입니다. 아, 우리가 문화개방하고 막. 예. 그 다음에 또 좋았던 때가 이제 고이즈미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이때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아, 그 다음에 예. 또 잠시 나빠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 문제를 새 정권이 바꾸더라도 아주 정상적으로 일본 아는 사람들이 일본 문제 관여하기 때문에 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우려를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 얘기해놓고 또 하나는 아까 이원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정경 분리 원칙도 있지 않느냐. 네. 정치하고 경제분리 또 역사도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네. 해야지 이게 하나 가지고 전부 막아버리는 것.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외교 정치로서 실패다. 하수다. 예, 이렇게 의원님이 얘기했어요. 일본 측 의원들한테 당신들 하는 짓이 너무 쪼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야단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단이라고. 그쪽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 말이 틀린, 또 한일의원 연맹은 그 한국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친한적인 사람이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거 너무 무정부 상태인데 그렇게 좀 크게 놀라 말이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다 수긍을 하고 또 거기는 이제 민진당 야당도 있고 또 공산당 공산당도 있고 또 자민당 의원들도 있었는데 네네. 다들 이 속으로는 안 좋았지만 다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이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근거가 일본 정부가 얘기하기를 제네바 협약 이거 아닙니까? 22조. 그 어떤 내용입니까?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 예. 비엔나 협약 22조에 따르면은 네. 외교 공관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 공관의 경우에는 안녕과 존엄을 해치는 일이 있을 때 해당국 정부가 주재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비엔나 협약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재판에 가봐야 판결이 날 문제이긴 하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 규범으로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릴 때 해외 공관 주변에 어떤 그 구조물을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비단 그것이 일본이 아니라도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주재국의 그 해외 공관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위안부 문제고 또 일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또 우리 국민 여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생각할 때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냥 일반론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근대 외교 제도에 어떻게 보면 근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위안부 소녀상에 관한 어떤 그 국제적인 발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정부나 국민들한테 그 일본 정부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은 이 부산 소녀상에 대해서는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사실 안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원칙으로 대응을 해왔습니까,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 해외 공관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 관행이나 예양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입장을 그 부산 동구청장에게도 이미 서한을 보냈고요. 또 부산시에도 공문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긴 하지만 또 그 법률 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외교부 명의의 서한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같은 입장입니까? 최근에. 최근에. 대체로 원칙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 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철회해야 되거나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 원칙으로 국제사회 관행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프로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비엔나 협약은 주변 지역이 아니고요. 공간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침이라든지 그 공간 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간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공간 내부 바깥은 그러니까 공간 바퀴거든요. 10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돌담 밑에 세웠는데 그게 공간 지역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의 해석의 문제가 있죠. 여기 대사관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비엔나 기본 정신은 공간 내에, 공간 지역에 얘기하는 것이지 단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국제적 예의라고 합니까? 예양이라고 외교부는 쓰는데 네, 예약.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어요. 단 하나 예. 왜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지 이 문제예요. 일본이 전혀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이런 시기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한일 관계가 참 정상적으로 잘 되면은 우리 신뢰 관계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아마 그 잘 합의해서 예. 뭐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외교부가 큰 실수를 했죠. 그럼 유법이 아니에요. 도로법 그러니까 비엔나 협약 유법이 아니라 뭐 도로법상 그게 좀 저촉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 다음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외교부도 뭐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일본국에 대해서 무슨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외교적인 것을 좀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외교부가 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저자세 외교 아니냐. 또 하나는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그 12월에 있었던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뭔가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야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우선은 말이죠. 이면 합의 문제는 지금 행정소송에서 이제 외교부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또 이제 항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면 합의 쓴 거 숨기는 건가? 이거 이렇게 빨리 외교부가 자료 내놓으라. 대통령에서 그렇게 내놓으라고 국회가 여기는데 안 내놔요. 네. 저희들은 계속 의심할 수밖에. 뭐 이면 합의 있는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교부에서 떳떳하다면은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대일 정책은 없어요, 없어. 전부 친미주의자들, 친미파 중심으로 짜가지고 일본이 뭔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로 해서 일본 정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 이원도 교수 같은 사람이 가서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 꼬이게 만들지 않지요. 전혀 없이 그냥 그래서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미국의 뭐 조정회에서 지난번 12.8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이 얘기를 일본 정치인이 해요. 이면 합의는 없고 미국이 일본 측에도 한국 측도 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 얘기를 합디다. 뭐 증거가 뭐 없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뭐 또 사실은 압박도 해온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면에 미국의 무슨 노력과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 측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면 합의는 없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국 측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더니 한국에 뭐 청와대에 있던 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강 의원님 이면 합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자료를 내놓으라 이게요. 없으면 자료에 숨겨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 의심할 수밖에 없고 외교부 장관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자료 내놓으라. 그 다음에 제일 이 위안부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일본 측도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대한민국 왜 그러느냐.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인데 이렇게 헌시작처럼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하길래 분명히 얘기해 주었어요. 저는 뭐 위안부 합의 있는 날부터 얘기했는데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니다. 협의가 아니다. 협정이 아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 간의 협상이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국제법적 효력이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줬어요. 그때는 이제 일본 쪽에서 그러네. 뭐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보고 국회 동의를 얻든지. 국회 비준을 한 무슨 국제 간 협약이 아니고 그죠. 양국 정부의 협의죠. 그죠. 그리고 합의죠. 그게 지나지 않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측이 오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를 해놓고 이렇게 헌시차 버리느냐. 너희들 참 신의가 없다. 이런 식 주장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창일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뭐 한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외교부가 주로 그 대미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일 정책에서는 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 교수님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뭐 외교부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꽂아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위안부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묘수가 있거나 해법이 당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위안부 문제라는 싱글 이슈를 대일 외교의 대문 앞에다 설치해놓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정상회담도 없다. 대일 관계 전반에 협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젠다 세팅의 방식이 너무 위안부 문제 싱글 이슈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좀 자승자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좀 예, 잘못됐다.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 관계 전체가 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잘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위안부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그 아베 정부에게도 좀 압박을 가했고 우리 박근혜 정부에게도 압박을 가해서 네. 12월 28일에 합의가 있게 됐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예. 대일 외교에 있어서 좀 어젠다 세팅에 있어서 상당히 밸런스가 우선 좀 떨어져 있었고 네. 위안부 문제를 전제 조건을 설치함으로써 스스로 자승자박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봅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위안 문제를 이렇게 해서 그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가운데서 풀고 나니까 국내적으로 반발이 있게 되고 일본대로 정부 간에 합의를 했으니까 지키라 이렇게 돼서 사실은 위안 문제는 한일 간의 이슈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인류 보편의 규범과 연관된 여성 인권의 문제였는데 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국내 분열의 우리 국내 그렇군요. 세력 예. 간의 이해를 다투는 알겠습니다. 문제로 좀 화학에 대한 측면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게 저 현대 외교가 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다층적이기 때문에 예. 모든 이슈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정 이슈에 다른 걸 다 연동시켜 버리면 그래요. 사실 출구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서 차라리 어설프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우리한테 그래요. 유리한 방향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 구사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사실 거네요. 그래서 예. 아까 일본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뭐 저는 그 과정을 쭉 보고받아서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무지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주일대했었던 이병기 실장이 가서는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이전에는 말이죠. 쉽게 생각한 거예요.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니까 일본이 받아줄 것이다. 아하.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그걸 탁 던졌어요. 네. 얼마나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는 더 풀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예. 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영토 문제, 이쪽 교과서 문제, 경제 문제, 위안부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덜컥 이걸 잡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 성과다. 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무지다. 그다음에 얘 꼬여놓으니까 그다음에는 밀실에서 그 야파듯이 나와버리니까 위안부 문제 하나 가지고서 그냥 전 한일 관계 전체가 꼬여버리는 꼴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군과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배상해라. 이게 이제 우리 요구인데 이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고 반일령 범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집단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인정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인권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일 관계의 여러 문제들을 맨 앞에다 딱 갖다 대는 바람에 이제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풀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잘못 꼬이다 보니까 서로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적인 격앙 상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저는 90% 이상이 일본 잘못했고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한반도 정세가 막 절박하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해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그럴 건데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들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최근 조사를 보면 1월 31일 산케이 여론조사에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가 86%입니다. 또 거의 같은 날 1월 30일 니혼게이자의 여론조사에는 한국 소녀상 설치에 따른 주한대사 귀국 조치